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월동작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렸지만 내일 비가 내린 후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기관의 문자 오발송으로 코로나19에 음성인 사람이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택 격리로 인한 손실 보상을 병원 측에 요청했지만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청주 복합 쇼핑몰 유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기존 상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 북부권 중소기업들을 위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반가운 봄비에 농민들의 일손이 분주해졌습니다. 자원석 기자입니다. 입마름병이 발생한 마늘 재배지입니다. 긴 겨울 가뭄에 줄기가 노랗게 변했습니다. 물 부족으로 생육 부진에 시달린 양파도 키가 절반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긴 가뭄 끝에 반가운 봄비가 대지를 적시자 농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밭고랑을 다지고 물길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비를 내려준다면 밭작물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물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석 달간 충북의 겨울철 강수량은 7.5mm로 30년 평년 74.7mm의 10%에 불과했습니다. 이틀간 내린 봄비도 6.9mm가 고작입니다.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최근 강우로 인해서 작물의 수분 흡수가 용이해져 생육을 되찾고 있고요. 양파, 마늘의 안정 생산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저수지 등에서 물을 끌어들여 농작물 고사 위기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비가 내린 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이 없어 농수 공급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고 일주일간 집에서 격리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음성이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청주의 40대 음식점 업주가 겪은 일인데 병원 측이 손실보상을 회피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난 9일 청주시 성화동의 한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의원에서 양성 문자를 보내왔고 곧바로 A씨는 자택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확진되면서 한 공간에서 생활했는데 문제는 일주일 후 발생했습니다. 격리 해제 전 받아야 할 보건소 안내 문자가 A씨에게만 오지 않은 겁니다. 검사를 받은 의원에 전화해 보니 황당하게도 A씨는 코로나19 음성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씨에게 문자를 잘못 보낸 겁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일용직 근로자들을 써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간 게 있거든요. 제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해당 의료기관은 문자 오발송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확진 여부만 발송했을 뿐 격리 지침을 안내한 적은 없다며 격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3일 정도는 제가 책임질 수 있지만 보건소에서 격리하는 문자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저도 어떻게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A씨는 음성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에게 나오는 생활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3명과 부인은 다른 경로로 확진된 게 맞아 일주일간 같이 생활하면서 본인도 확진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일 뿐이라는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 회피에 A씨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는 광주 복합 쇼핑몰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청주 또한 복합 쇼핑몰 입점에 일부 우호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정치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기란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장 예비 후보들 대다수가 적극적 유치 또는 필요성에 공감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최진현 국민의힘 중북도당 정책실장입니다. 스타필드 유치에 대해서 뭐 가능하겠어 이러는데 신세계와 개인적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한 모든 예비 후보들 또한 청주에 복합 쇼핑몰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이 소비자로서 충분한 권리를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저는 대형 쇼핑몰은 청주시 정도의 좀 규모면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심지어 시민단체 출신인 민주당 소속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도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대한 도시 외곽 지역에 그런 쇼핑몰 입점을 통해서 오히려 기존의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과거와 달리 복합 쇼핑몰 입점에 청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청주가 이른바 노잼도시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후보들이 노잼도시 탈출을 공약에 넣었을 정도입니다. 한범덕 시장 또한 복합 쇼핑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청주시장이 되든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인데 과제는 일부 시민단체와 전통시장, 성황길 등 기둥상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상생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다 걸치고요. 다만 전통상업 보존구역 이외의 지역은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이슈로 부각된 이후 청주시 담당 부서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 쇼핑몰 유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충북 북부권 중소기업들을 위한 싱크탱크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 등 자치단체와 5대 혁신기관, 지역대학 등이 공동 참여해 북부권 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모두 8만 7천여 개. 이 가운데 67%가 중부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지원 사업 건수도 80% 이상 중부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충주와 제천, 단양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출범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5대 혁신기관의 업무를 통합하는 지원센터가 구축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혁신기관이 이 중부권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부권의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 기반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혁신기관이 필요하겠다 해서 여기에 충청북도와 세 개 지자체는 물론 북부권에 위치한 지역 거점 대학들도 함께 참여해 산학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산업이 발전되는 데 있어서 우리 북부권 지원센터가 아마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 지역 산업 진흥화 고도화 전략 수립, 신사업 발굴 등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싱크탱크가 마련된 셈입니다. 이 머리에 해당되는 산업 지원 기획할 수 있는 두뇌가 부족했는데 온갖 분야의 인재들이 다 모이는 통합 센터가 생겨서 참 기쁩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충주시청 내에 설치된 혁신지원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 충주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고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있죠. 투표는 물론 선거 출마와 정당 가입까지 학생들의 정치 참여 영역은 빠르게 넓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참정권 교육은 아직 부족한데요. 학교에서 참정권 교육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논의하는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회 학생은 생애 첫 투표였던 이번 대선이 아쉽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선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보니 소신 있는 선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내 영상이나 책자 같은 간접적인 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공약을 충분히 보지도 않고 정당의 방향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가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 2019년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됐고 올해부턴 만 16세 이상이면 정당 가입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교육은 사회과목 일부 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전부이고 특히 사회과목 선택이 적은 이공계 학생들에겐 거의 전무합니다. 참정권 교육에 관한 포럼이 마련된 이유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후보와 정당을 분석하는 적극적인 참정권 교육을 하기 위해선 규제 중심의 관련법 개정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런 선거법을 어떻게 보면 준수하는 쪽으로 교육이 치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약들이 결국은 교사와 학생의 참정권을 모두 제한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회장 선거 등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학생 자치 활동을 교육화하고 후보자와 선거권자, 선거관리자 등 실제 선거의 다양한 역할을 직접 체험시키는 모의 선거 교육을 도입할 필요도 있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는 좀 비례대표 제도가 복잡한 경향도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것이고 비례대표는 뭐고 투표는 몇 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 실제적인 참정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창단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나는데요. 대한축구협회도 긍정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청주시의회의 판단이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내년도 천안시 프로축구단 창단이 확정되며 충남의 프로축구단은 2개로 늘었습니다. 4대 프로 구기 종목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충남은 4개의 프로구단을 갖게 되고 대전까지 포함하면 대전 충남권에는 8개의 프로구단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충북은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즈가 유일합니다. 여기에 유소년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타 지역 프로구단으로 이적하는 점도 충북에 프로축구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도의회에서 10억 원의 창단 지원금이 통과됐고 다음 주 예정된 청주시의회에서 나머지 10억 원의 창단 지원금이 승인되면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의 창단은 구분응선을 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생활체육 육성뿐만 아니라 전문체육도 육성하는 게 우리 의무잖아요. 그래서 FC 같은 경우에는 또 충북만 없고 하다 보니까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죠, 지금. 지난 7년 동안 청주연고의 프로축구단 창단이 무산된 건 창단 이후에 운영자금 계획이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3부 리그에 속한 청주FC가 이번에는 비교적 구체적 자금 마련 계획안을 제시했습니다. 프로리그에 참여할 경우 청주연고구단의 내년도 운영 예산은 67억 안팎, 도와 시에서 20억 원씩의 보조금 지급 외에 스폰서 기업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금이 이미 확보됐고 입장료와 중계권료, 관중 수익 등 7억 원의 자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청주FC의 설명입니다. K3에 이제 쓰지 않고 프로축구단에 10억을 투자하면 10억은 이미 확보를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구단들보다 좀 더 메리트가 있죠. 도와 시의 연간 예산 지원액이 현재 예상대로 각각 20억 원에 그칠 것인지 그리고 스폰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지자체가 도움이라도 엮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래서 소통해주고 그런 창구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건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행정부나 집행부 역할 아니겠어요?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청주FC의 구단 운영 과정을 높게 평가한다며 청주시 의회에 청주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오후 4시까지 5,753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최근 닷새 중 동시간대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청주에서 1,428명이 추가됐고 충주에서는 청주보다 많은 1,47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이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2년 뒤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윤 전 위원장은 현재 도지사 출마를 심사숙고 중이라며 다음 주 중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박경국, 오재세 예비후보와 이종배 국회의원, 경대수, 이혜훈 전 의원, 신용환 서원대 교수 등이 공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천 단양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향한 근거 없는 음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정치 공작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제천시민 김정구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을 도와주고 현금 180만 원과 건설 관련 이권 사업 3건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3년 전에도 특정인을 음해하고 협박해 실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와 배후를 의심하게 한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레부터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등이 가능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의 본후보 등록은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이며 5월 19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16일 CJB의 화장시설 예약 대란 관련 보도 이후 청주시설관리공단이 청주목련공원 화장장을 증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화장장 포화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1일 4회 32건에서 1일 5회 45건으로 화장 건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내 화장 건수는 청주 시민 편의를 위해 기존 21건에서 33건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청주시 복대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는 시설인 보기팡팡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서교회에서 해마다 1,000만 원 이상의 식료품과 생필품 후원을 약속하면서 시작된 보기팡팡 복지사업은 마켓형 후원 공간을 갖추고 매주 화요일 취약계층의 물품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보기팡팡은 나눔과 복이 2배로 가득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충북 지역 모 광역경제단체장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습니다. 고소장은 A씨 회사의 일부 주주가 냈으며 고소장에는 A씨가 주식회사의 공금을 정식 절차 없이 집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충주시 평택제천 고속도로 제천 방향 천등산 휴게소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 동승자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가장 뒤에 있던 화물차 앞으로 트럭이 끼어들며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